사장님, 어머님 저한테 전화하고. 네. 저 지금 전화가 잘못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작해야 되죠. 네. 잠깐만 1분 뒤에. 그래서 내가 내가 할 때 사장님 그런 날들이 있죠. 네, 잠시 후 1분 뒤에 세미나 시작될 예정인데요. 전화기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네, 전부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저희의 클로로필 A만 하는 게 아니라 콜렌 강의와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기대 많이 되시나요? 주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콜렌과 클로로필 A에 대해서 강의해주실 김성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거 좀 펜좀 비는 펜하고 지우. 한 2달 전부터 이 클로로필하고 저희 콜렌하고 소닉을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아서 오늘 좀 그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은 이유가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오토파지를 가동시켜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입맛이 사라지더라도 보실 분들은 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장난처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환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회사의 그 챔피언 그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의 남편분이신데 이분이 안산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장 운영을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좀 많으셔서 공복혈당이 한 500까지 치셨대요. 그분 사례를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약을 그때 당시에 한 35가지를 드셨답니다. 약을 반찬도 35가지 못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는 와중에 왼발을 다치시게 됩니다. 특히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액 기능이 하여튼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폐혈증으로 인한 당뇨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뭐 클로로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저기 있는 자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클로로필 이론 교육을 해봤는데 항상 반응이 안 좋았어. 뭐 클로로필이 뭐 클로렐라에서 추출해서 뭐 냉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했어. 얘도 안 되네,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그냥 해설서로 제가 해놓은 거니까 요거는 그냥 프린트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새로 리뉴얼된 클로로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제 영상 이 사진이 있는데 비위 약하신 분들은 그 다른데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결정적인 상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요 불 좀 한번 좀 꺼주시면. 보시면 이 당뇨족 오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몸에 근육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슬림디랑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캠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당뇨를 이기는 최선의 해결책은 여러분들 근육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도 남자분이신데 지금 발목이 어때요? 여성분의 팔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괴사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돼서 이제 계속 파고드니까 이 챔피언 그룹에 계시는 지금 현재 포스타직급이신데 이분이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병원 진료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상태가 절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약을 35가지를 먹는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뭘 선택하냐면 우리 클로로필을 이제 고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셨죠. 사업자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한 5포 이상을 드시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콜렌하고 소닉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고 계속 거기서 주무시게 한 다음에 이분이 특출나게 뭐를 하셨냐면 여주하고 슬림디 있죠. 이거를 드시게도 하고 발을 이걸로 닦였어요. 이 발을 슬림디하고 여주물을 타서 이렇게 닦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 했다. 뭐를 다 했냐면 라라코리아에 있는 제품을 나는 다 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가 효과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맨 끝에 사진을 보시면 발가락을 2개를 소실을 하긴 했어도 이렇게 이제 3살이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별 의미 없겠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당뇨족 환자들은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발목 밑을 절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뇨족 환자들은 한번 칼을 대잖아. 계속 파고든대. 그러다가 무릎, 그러다가 이제 이 대퇴부. 근데 대퇴부는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해서 이제 대동맥 손상되면 이제 그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환자 입장에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발목이 살아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상 보행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자를 돌보는 분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지킨 거예요. 이 상황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이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분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왜 안 되냐?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 상황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오른발이죠. 오른발도 발가락 3개를 잃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된 게 기적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시면 발목이 살아있죠. 아까 그 괴사된 그 발가락 앞쪽은 절단이 됐지만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발가락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요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이분도 클로로필을 먹고 이렇게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까지 찍었겠지. 근데 이렇게 하고 상태가 좋아지니까 또다시 뭐를 하셨냐, 또다시 술하고 담배를 또 즐기시고. 이분 지금 어떻게 됐냐고 제가 이제 포항에 계신 우리 사업자분의 고객이신데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아니야, 발가락 잘랐어. 결국에. 그래서 이 클로로필이 얼마나 이게 이제 엄청난 효능 효과를 보이냐면, 이게 왜 이렇게 돼? 나 얘 좀 어떻게 좀 해줘. 나 미쳐버리겠어, 얘 때문에. 사장님! 오케이. 이게 컴퓨터가 내 생각인데 강사 앞에 있어야 돼. 그래 이거를 내가 컨트롤을 하지. 어디 있지? 넘어갔네. 그래서 이 클로로필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장 잔고만큼 카드 한도만큼 드시라고 하는 게 이게 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고용량으로 드시면 이게 이제 그 당뇨병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우리 신체 기능 중에 하나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게 이제 췌장 세포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이제 살아 있어요. 근데 아까 보이신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거의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클로로필을 3% 처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월 있다가 이렇게 한 40% 정도가 회복이 됩니다. 밑에 거는 6% 처방을 했을 때 무려 80%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로필을 많은 분들이 교육할 때 드시고 교육 안 하면 안 드세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게 PPT가 80장짜리거든요. 내가 이거를 밤새 이렇게 해갖고 막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책도 읽고 막 이러다 보면 공부만 하니까 배는 어떻게 되겠어? 배가 나오겠지. 그러면 내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손가락질 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써야지. 달라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셔. 같이 가는 분도 없고. 그러면서 사업 안 되고 클로로필 8개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로로필의 이 정도의 파워는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동영상 하고 있어서 막말을 못하네. 이 바닥을 씹어 먹어야 돼 이 정도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제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방판 브랜드를 한 3가지 정도를 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강력한 제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제품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환자들한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가, 요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에 만성질환이 어떤 식으로 커가는가, 이 얘기 이제 그 힐링 캠프에서 제가 수도 없이 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 여기 딱 보니까 힐링 캠프는 죽었다 깨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만. 나는 절대 다이어트 안 한다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이신가 봐.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네, 뭐라고요? 애교가 많으세요? 그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만성질환이라는 게 뭐냐? 만성질환은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아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가 보통 34세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하게 아픈 질환을 우리가 만성질환 또는 성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성인병의 대표적인 게 뭔가? 비만, 당뇨, 고혈압, 혈압, 고지혈, 고지혈증이죠. 그래서 이 세 개 세트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쓰리고당, 대사증후군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제품들은 이 대사증후군을 고치기 위해서 회장님이 세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질환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자료 보여드렸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선생님들이 유학 가시는 그 병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만성질환이 대략 한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한 36,000가지 정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6,000가지의 시작이 뭐냐? 시작점을 잡으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당뇨입니다. 당뇨. 그래서 이 당뇨병이 모든 만성질환의 출발이다, 만악의 근원인데 문제는 이 당뇨에 왜 걸릴까? 이거를 잘 아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웠는데 이 외운 게 잘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까먹을 수도 있고, 일단 제가 까먹으면 많이 들으신 분들이 어머 그거 빠졌어요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이것들이 다 이제 전체적인 소화기관이 한 9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싹 돌아가지고 간으로 다 간대요. 간. 그럼 이 간이 뭐를 만드냐? 얘가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을 혈액으로 공급을 하죠. 혈액.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그러면 간이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보내면 혈액을 타고 전신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포도당이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당. 얘가 에너지원이 돼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근육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와 근육으로 전달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뭐요? 이 아이가 인슐린. 근데 이 인슐린은 젊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가기 전에 청바지를 26짜리를 입을 정도로 날씬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쌩쌩했어요? 이 인슐린이 쌩쌩했어요. 어떻게 쌩쌩했냐? 포도당 한 분자에 인슐린이 하나가 붙으면 세포랑 근육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 포도당이 세포나 근육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넉넉 잡아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이 2시간 안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대사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다 썼다고. 건강하시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이 반응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34살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도당 한 분자에 인슐린 한 분자가 붙으면 들어가지 않아.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인슐린이 한 2개 또는 3개, 4개가 붙어야 겨우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처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2시간이라 그랬죠? 이 시간이 오버타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몸의 주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면 이 인슐린하고 포도당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안 나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이번에 구미교육 가서 어떤 분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 사장님이세요. 남자 사장님인데 본인의 지인이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성추행을 당할 뻔했대. 강도지 강도. 근데 그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췌장이 완전 소실됐대. 그냥 녹았대. 완전히 녹았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이 췌장,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인슐린이 분비되는 저 췌장세포가 있는 저 췌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다 녹아서 없어졌대. 이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하고 또 하나 인자가 뭐냐면, 두 번째는 식사를 하시면 2시간 안에 포도당을 대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2시간 안에 뭐 드시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밥 숟가락 딱 놓고 나면 어떻게? 요거 명절 때를 잘 생각해보라니까. 과일 드시죠. 좀 앉아서 뒹굴뒹굴 하는데 또 뭐가 돼? 또 밥때가 되죠. 잘 생각해보시라니까. 이 2시간 안에 얼마나 드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명절 음식이 아주 이게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다 이 당 수치를 엄청나게 올리는 음식들이 많아요. 제일 많이 올리는 놈이 누구예요? 찌개? 그렇지, 잡채. 잡채가 이거 같은 음식이어도. 그래서 이 당뇨를 유발하는 가장 최악의 식습관이 자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사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때 포도당이 처리가 안 되면, 포도당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 혈액 내에 뭐가 많아지겠어요? 혈당이 막 많아지잖아. 혈당이 막 많아지면 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면서 혈액의 기능이 점차로 퇴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은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2시간 안에 못 들어간 놈은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 누가? 간이 다시 회수. 그러면서 간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을 다 뭐로 채워요? 지방으로 채워.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요? 지방?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도 또 남을 정도로 자주 먹고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넘쳐납니다. 넘치는 걸 어디다 저장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피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단식과 폭식을 막 반복을 하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비만은 내가 만성질환으로 가는 이 단계에 있는 중간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굳게 합니다. 어떻게 굳게 하냐면 설탕에 절인 엿 있죠, 엿. 그렇게 혈관을 절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은 끈적하고 혈관은 딱딱해졌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몸은 혈액을 막 보내줘야 되잖아. 그럼 이때 이제 무리하시는 분이 하나가 나타나시죠. 어떤 분이 무리를 해요? 이때 심장이 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끈적한 혈액이 딱딱한 혈관을 지나가야 되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혈압이 고해지죠. 이게 고혈압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혈압 환자의 무려
90%가 이뇨제를 혈압약이라는 명목으로 드시고 계시죠. 이뇨제가 뭐예요? 몸에서 물 빼는 약이지 소변 보는 약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끈적해지는 거지. 그러면 심장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식한 몸의 주인이 심장이 애를 쓰고 있는 걸 혈압약을 먹어서 자꾸 방해를 해. 이렇게 방해받는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만이라고? 1,700만. 저는 여기 의사분들 가족이 계시면 죄송한데,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최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약을 하루 삼시세끼 드시고 식후 30분 있다 약을 드세요 하는 이 소리가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요렇게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망가뜨린 주범이 뭐예요? 스트레스.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차치하고. 원인이 뭐예요? 자주 먹는 걸 누가 했어? 그래서 만성질환은 치료 주체가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이나 많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 좀 모시고 오고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의사한테 물어보고 먹을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의사들은 뭐 해야 돼요? 먹지 마라. 뭐 해야 됩니까? 돈 벌라고. 약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만성질환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딱딱한 혈관을 지나가니까 이 혈관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죠. 이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을 막 상처를 내요. 어디에? 혈관에 상처를 내요. 그러면 이때 몸의 주인은 어떤 느낌을 받냐? 오늘처럼 날부지하는 날 삭신이 쑤시는 느낌이 이때부터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대기만 붙이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막 잠이 쏟아져. 이거를 그냥 뭐 충곤증이니 식곤증이니 좋은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끈적끈적한 혈액이 뇌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자꾸 뇌에다가 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뇌로 가는 혈액의 총량이 줄면 뇌 혈관이 막히든 뇌세포가 굶어 죽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면 뇌혈관이 막히는 병은 뭐예요? 뇌경색. 뇌세포가 굶어 죽는 병은 뭐예요?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혈압약을 넣는다니까. 우리 몸이 이 끈적끈적한 혈액과 혈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이 마구 애를 쓰는 걸 몸의 주인이 약을 먹어서 자꾸 이 혈액의 압을 낮춰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상처라는 데 있죠, 상처. 이 상처가 계속적으로 확대돼요. 근데 이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혈관이 터지게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처난 부분 있죠? 여기를 막 메꿔. 우리가 아파트 하자 보수할 때 시멘트로 막 공구리 치듯이 그렇게 막 하자 보수해요. 그러면 이 하자 보수하는 이 물질이 바로 뭐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죠? 얘를 낮추려고 먹는 약이 또 뭐예요? 고지혈증의 약이죠. 그럼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호르몬을 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 몸의 주인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이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막 방해해. 그러니까 몸은 막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방해꾼이 누구야? 아이씨, 약을 누가 먹었어? 본인이 지금 이걸 막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콜레스테롤이 아까 성호르몬의 원료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남자는 남자가 아니게 되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게 돼. 여성분들도 머리 길고 빠마하고 훅가시 이빨에 넣고 립스틱 발라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목소리가 막 걸걸해져. 성격이 펴박해지. 그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분. 아줌마라고 그러죠. 제3의 성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성 호르몬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계시지만 거기가 쪼그라들잖아, 나이 들수록. 어릴 때 골프공만 했는데 이제 60 넘어가면 이제 낑깡 이렇게.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발기부전입니다. 발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혈전이 막 이렇게 생길 때 내 몸이 어떻다 그랬어요? 삭신이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 제품이 클로로핀을 투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좋아져요? 혈액 상태가 좋아져요. 이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클로로핀을 드시고 이 혈액의 상태를 검사하는 염증 수치 검사 있죠.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혈액의 질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요렇게 됐잖아. 그러면 요거는 혈압당뇨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이 혈전이 생기면 이때부터 우리 몸은 이 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막 생기냐면 염증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에 뭐가 생기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근데 이 조직에 있는 이 염증은 제때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비염, 기관지염, 위염, 십이지장염, 췌장염 이런 염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 병을 몇십 년씩 안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증이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런 분들도 약을 주는데 이게 다 그냥 소염제 통제거든요. 근데 소염제는 혈액순환 억제제예요. 혈액이 안 가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더 좋은 약이 이제 나왔겠지만, 근데 그런 약들은 대체로 비급여 항목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망가져 있는 이 조직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면 여기에서 암의 씨앗이 잇게 정상 조직에서는 세포를 한 1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 염증 조직에서는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 3000개를 만들어요. 정상 조직은 몇 개요? 1000개. 근데 우리 몸이 이렇게 세포를 많이 만들다 보면 불량세포가 생겨요. 그러면 이 불량세포가 어떤지를 봤더니 이놈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고 사람이 먹은 이 포도당을 계속 가지고 가서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해요. 이 염증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세포의 어떤 돌연변이 확률을 낮춰야 이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내가 음식을 자주 먹는 이 생활 습관이 내 혈액을 마시가게 하고 마시간 혈액이 혈관을 마시가게 하면 당뇨, 혈압, 고지혈이 생기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상처 조직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라고 했어요? 삭신이 쑤신다고.
이 사실 쓰시는 증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느 날은 왼쪽 궁뎅이가 아팠다가 어느 날은 오른쪽 궁뎅이가 아프고 어떤 날은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제품 중에 뭐 드시라고 했어요? 클로로필. 클로로필을 드시면 일단 이 혈액 문제가 해결이 돼요. 수많은 사례가 있어. 수많은 사례가. 아까 그 당뇨쪽 환자 보셨죠? 그분도 혈액의 질이 개선 안 되면 조직 재생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전신을 이어주는 거는 혈관하고 림프 이런 거밖에 없어요. 혈액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질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대전제하지 않으면 항상 병원 진료를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요. 만성질환을 고치는 골든타임이 제가 항상 언제였습니까? 50대. 50대 때 애들 키우면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이 상황에 그냥 노출을 시키면 이 상황이 65세, 70세가 되면은 더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덕분에 요양병원을 한 1년 정도를 다녔거든요. 이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양병원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생 자산이 평균 자산이 4억이래. 4억.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많은 분들 것도 같이 합니다. 평균 자산이 4억인데 깔고 있는 아파트 포함.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이나 치매로 6년에서 7년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3, 4억 있잖아요. 이거 한 방이야. 한 방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의탁하는 게 불행의 씨앗이냐면 다 이 내 건강관리를 의사한테 맡겨. 의사한테 맡겨.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의사한테 맡기고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분들을 치료주체를 누구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클로로필을 먹어서 혈관을 이렇게 딱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상되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이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콜레인이죠. 콜레인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적외선이 나오죠. 이 원적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조직에 있는 염증 물질 있죠. 얘를 일단 배출을 시켜. 누가? 이 원적외선.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요거를 배출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원적외선이 이 상처 치료까지 합니다. 그리고 클로로필을 도와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마구마구 배출을 하죠. 그래서 콜레인을 기본 베이스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수면하실 때 쓰시고 시간 있으시면 앞뒤 30분씩 부어서 뭐를 하실 때? 이 상처 치유를 하고 이 문제 있는 조직을 재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닉은 어디에 들어가냐? 소닉은 이렇게 염증이 광범위하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삭신을 쑤시게 하는 뭉쳐있는 염증들이 있습니다. 또는 무릎이나 인대, 이 혈액이 직접적으로 작용이 안 되는 이런 근골격계 있죠. 여기에 뭉쳐있는 염증을 소닉이 어떻게 해요? 1초에 몇만 번, 120만 번 두드려가지고 이 염증을 다 배출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크닉적으로 해서 서해부로 염증을 다 배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라라코리아 제품은요, 염증 배출에 아주 환장한 회사야, 여기는. 맞아요. 응?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막힌 혈은 뭘로 뚫어? 미세전류로 포인트로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전류에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쓰셔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제품들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례를 가장 크게 이렇게 만들어냈냐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 동영상 껐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소닉 아니야. 클로로필 없이 요게 들어가면 간혹가다 면역이 나타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야. 특히 어떤 통증 질환이라든지 어떤 만성 질환이 깊은 분들이 소닉이라든지 콜렌 먼저 딱 때리고 나서 이게 이제 상처 부위가 썩 나서 이제 좀 당황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클로로필로 혈액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콜렌으로 원조 개선에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염증을 소닉으로 몰아서 배출시키고, 막힌 혈자리는 뭘로 뚫어요? 미세제로. 이 네 박자가 맞아서 가면 안 고쳐질 병이 없어. 안 고쳐질 병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 비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비만 문제. 그럼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오토파지를 발동시키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게 뭐예요? 그게 슬립. 이 슬립딜을 역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슬립딜만 먹어도 빠져요.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냥 손들라면 좀 그러니까 내가 눈이 이렇게 쓱 지나가 끔뻑뻑 이러면 돼요. 슬림디 먹고 정상 식사를 하시면 물론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캠프에 오실 정도의 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만성화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뭐를 가져야 되느냐? 공복의 시간을 가져요. 최소 몇 시간? 최소 36시간. 그래서 힐링 캠프에서 24시간의 공복을 유지를 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다음날 아침에 첫 식사하는 거를 루틴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슬림디가 또 명절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이게 또 시큰둥해졌는데요. 내가 왜 그런지를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먹으면서 먹어도 빠져 언니 했던 분들이 다 탈락했어요. 체크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슬림디 안에 들어있는 마테는 포만감을 주는 효능이 1번이에요, 여러분. 그 왜 포만감을 주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와, 근데 그 포만감을 이기고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겠어? 이번 생에 다이어트는 텄으니까 그냥 사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복 유지를 하면 이 36시간 동안, 왜 36시간이냐면 여기에 뭐가 저장돼 있어요? 얘가 빠져나가야 돼. 얘가. 몰랐어요? 내 이 얘기를 지금 한 20번 넘게 얘기했는데, 그래야 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방을 다 써야 어디 걸 쓴다 그랬어. 우리가 진짜 빼고 싶은 요거하고 요거를 뺐다. 그래서 이게 힘들면 처음엔 24시간.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16대 8. 이거를 5일을 하시는 거야, 5일. 네. 그리고 또 주말에 캠프 오셔서 또 어떻게 하시는데 2일 완전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몸을 보면 모르겠어? 어렵다니까. 쉽다고 내가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준을 설명해줘야 되는 메시저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난 참 이 다이어트 제품을 교육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 슬림디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노력을 해보면 2달, 3달이 돼서 어디가 회복이 돼요.
얘가 회복이 돼요. 얘가 회복이 돼서 우리 몸이 더 이상은 이 포도당의 노예, 포도당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얘가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로부터 해방되는 게 최종 목적이다.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뭐가 심해집니까? 이게 심해지. 그러면 제가 이제 밥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야 이 새끼야 옛날부터 먹던 쌀밥을 어떻게 안 먹냐 이런 얘기 실제로 하세요. 실제 밥 안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쌀을 이렇게 완전 식사하게 된 시간이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쌀밥에 대한 미련을 어떻게 하셔야 돼? 버려. 쌀밥에 대한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맛이 가요? 얘가 맛이 가. 근데 얘만 맛이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끈적한 혈액이 강한 혈압 어디가 망가지겠어요? 심장이 망가지죠. 그리고 얘가 망가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답도 없어. 그때부터는 심장은 한번 망가지잖아요. 이식 말고는 답이 없어. 돈 많은 분들은 뭐 이식 받으면 되겠지.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 심장 이식을 대기하다가 1년에 죽는 사람이 3,000명. 이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해에 5,000명, 뭐 이제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기증자가 5,000명도 안 된대.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은 뭐 하면서 버텨야 돼? 투석하면서 버텨야 돼. 근데 투석하는 분들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거 한 3년 하잖아요. 가산탕진이야. 가산탕진.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를 해서? 스트레스하고 너무 자주 먹거나 술을 먹거나 너무 자주 담배를 먹으면 여기다가 술 담배까지 얹으시는 거는 뭐 안녕히 가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티켓 끊어드리는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응? 술하고 담배는 저 최악이지 최악. 저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면서 전신이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느낌적으로 아시고 어떨 때 어떤 제품을 어떤 분한테 써야 되고 어떤 분이 이거를 드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그 시작점을 뭘로 잡으셔야 되냐? 시작점을 클로로필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 오토파지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효능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요거 관리하시라고. 요거 관리를 하라고 하시고 요것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라병입니다. 우라병. 이 우라병이 뭔지를 또 내가 찾아봤잖아. 이 우라병은 어릴 때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을 때 가슴에 응어리 지는 병.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 형제 이런 거. 그럼 이 우라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응? 사랑. 술이야? 사랑 좋았는데 방금? 응? 술 누구야 술? 술 뭐라 그랬어요? 큰일 나. 술로는 절대 풀리지. 우라병은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관계. 안 봐요.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이 화병이잖아요. 뭐를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피를 끓여서 졸인다. 왜 애간장 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혈액이 무지하게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간 기능이 무지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우라병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는 풍으로 왜 구하나사 이런 거. 그러니까 우라병 있는 양반이 이걸 풀려고 술로 살아. 그러면 뭐 맞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보도블록 피고 자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푹 맞는 거야. 본인 그러셨다고? 잘했네. 스트레스 관리 진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만 놓여도 당뇨에 걸려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분. 그래서 저분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저분이 왜 저렇게 남편에 대한 간호를 저렇게 열심히 했냐? 여러분들 사진만 봐도 이거 보지도 못할 정도의 저 발을 슬림디하고 여주 독일 물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닦아줬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제가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남편이 올해 68세인가 그러신데 와이프는 65세인가 그러세요. 지금도 화장대에서 와이프가 화장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도 우리 와이프 너무 이쁘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됐을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줘. 그러니 그런 집안의 기둥이 넘어갔으니 와이프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극정성. 근데 내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울산의 어느 사장님이 남편이 돈이 많은가? 네. 뭐 그냥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료 그분한테 이제 쓰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거니까 아주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 클로로필하고 말씀드린 콜렌하고 소닉하고 미세전류 요 4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을 하시길 바라고 제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그룹 사장님들은 저희 그 다음 에이스 리더십 아카데미 준비하고 미국에 가도록 할게요. 네. 운영진 미팅은 12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